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는 3월부터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몸 어르신과 같은 저소득층을 돕는 행복바구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일에는 시립광명 푸드뱅크 푸드마켓 행복바구니 지원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광명동에 위치한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 매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이마트 소화 광명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행복바구니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물품 지원으로 이마트 소화점이 가공식품,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과 기부금 1,000만 원을, 이마트 광명점이 제빵과 가공식품 그리고 기부금 500만 원을 매달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 품목과 금액은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 행복바구니를 통해 현행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긴급 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함께 살아가는 복지광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이 약 40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60%에 달하는 260만여 명이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해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았습니다. 2011년 3월 문을 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난해 8,402건의 구인 구직 상담을 실시해 구직 등록자 중 1,38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78.3%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적극 추진한 물류유통 트레이닝 과정에 50여 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36명이 코스트코 코리아 광명점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취업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이는 밑반찬 제공, 여성 인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광명시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도왔습니다. 올해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광명여성 두드림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이동취업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취업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광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달라지는 행정민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더욱 편리한 행정민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먼저 광명시에서는 3월 11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서비스 이용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금을 준비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정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과 재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아 가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을 돕기 위해 도시형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소아 시민 주말농장뿐만 아니라 신촌과 옥길 지역도 추가로 분양해 총 1,309자에 4,939세대가 신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명시가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분양 신청자에 대해 공개 전산 추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민 주말농장 분양에는 총 1,309자에 4,939세대가 신청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분양하는 소아 시민 주말농장이 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처음 분양하는 신촌과 옥길 시민 주말농장이 각각 2.6대 1과 2대 1의 경쟁률로 평균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당첨된 시민 주말농장 대상자에게는 임대 납입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연간 임대료 3만 원을 3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돼 추가 분양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시민 주말농장 분양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가 운영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시는 이 같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 3월 중 주말농장을 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의 전반적 운영 사항과 아파트 관리 제도의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광명시가 관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돕는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은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 주택과 관계자가 저녁 시간대에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단지 내 운영과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열어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입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달 8일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를 시작으로 3월 19일에는 하안주공 3단지, 20일에는 롯데 낙천대 아파트 등 관내 82개 아파트 단지를 연중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악극 부모님 전상서인데요. 가족애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4월 4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악극 부모님 전상서가 공연됩니다. 전원주, 홍순창, 장희진 등 중견 배우들이 출연하는 부모님 전상서는 우리 정서와 멋이 담긴 신토부리 악극을 통해 관객에게 웃음과 눈물, 진한 향수를 선사하는 순수 한국 뮤지컬입니다. 재미와 감동, 교육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4월 4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개최되며 3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3,000원으로 수익금은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를 통해 신청자 명의로 관내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년층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돕고 있는데요. 8일에는 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연합 발대식이 개최돼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의 보람되고 안정된 삶을 이끌고 있는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가 8일 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기대 시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내빈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키즈클럽 어린이집의 아동 댄스팀과 철산복지관 어르신 댄스 동아리, 결혼 이주 여성들의 부채춤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발대식 선서, 어르신 이미지 메이킹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관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참여 어르신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989명이 신청한 가운데 1,333명을 선발했으며 시는 2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도우미와 학급 급식 도우미, 어르신 환경 봉사대, 실버 보드미 사업 등을 지원하고 관내 113개소 경로당에는 양곡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스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트위터, 전 세계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등 요즘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광명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소셜 시민, 소셜 상점, 소셜 공무원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소셜 CEO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소셜 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명을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과 소통하는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고의 소셜 특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소셜미디어와의 연계를 시도한 광명시의 정책 포털 사이트 생동감에선 최신 소식은 물론 정책 현안, 생활 정보 등 시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생동감에 올라온 기사와 댓글이 시민들의 SNS와 연동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선행 과정으로 외부 강사 특강을 비롯해 페이스북 가입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인 소셜 공무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2년에는 우리나라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소셜 CEO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활용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 벌써 180여 명의 소상공인이 관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올해도 광명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가게 활성화를 위해 SNS 마케팅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는 3월부터 소셜 상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셜 상점학교 3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식당이나 세탁소, 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손님들을 직접 만나 물건을 사고 팔던 이분들에게 아직은 SNS가 생소한 듯한데요. 저는 주로 이제 식당을 이제 약 한 3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이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광명시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듣고서 이제 주로 이제 뭐 마케팅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요즘에 뭐 SNS나 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조금 많은 지식이 없는 편이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배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장이 그걸 연계해서 그런 마케팅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서. 소셜 상점학교는 시가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SNS를 마케팅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씩 열심히 SNS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소 소셜 네트워크나 마케팅에 관심은 있었지만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직접 가입해 글도 남겨보고 동영상도 직접 검색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활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진행되는 소셜 마케팅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자신감 상승은 물론 고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해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강생분들이 가르치는 것만을 배워서 뭘 한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해보고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매장이나 상점에 맞는 이런 마케팅 방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소셜 상점학교는 관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소셜 마케팅 활용 교육을 받았던 사장님의 가게입니다. SNS 교육 이후 매상이 늘고 고객들과도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없이 그냥 그 고객에 대한 이야기만 글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도 안 되고 보는 사람들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소셜 상점 교육을 받으면서 사진과 내용과 그런 게 있어야 글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주로 이제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소소한 일상을 말하듯이 사진과 함께 올렸더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뭐 광명시 보청기나 이런 걸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점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수료생들은 소셜 상점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SNS를 통해 꾸준히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홍보와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는데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그냥 운영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만 키워드도 분명 필요해요. 그래서 키워드 노출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블로그를 그러니까 센터에 있었던 이야기나 고객 착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난청 정보라든지 보청기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블로그를 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비해서는 한 60에서 70%는 블로그를 보고 오신다고. 광명 시는 소셜 상점을 시 고유의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셜 상점학교 과정 수료생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소셜 상점 표차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소셜 상점 표차이 부착된 상점은 고객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겠죠. 앞으로 SNS를 통해 소셜 상점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고객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광명시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2년도 1기, 2기 운영하시면서 블로그를 검색하고 찾아온 고객도 계시고 또 꾸준히 고객과 소통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고 오시는 고객도 있으면서 나름 성공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요. 또 교육이 끝난 수료생들은 1기, 2기 선배들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서울상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면서 꾸준히 그분들과 정보 공유라든가 또 인맥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이런 성공 사례를 모아서 책으로도 출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2월 제1회 광명 소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광명 소셜 포럼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행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셜 마케팅 활용 성공 사례, 소셜미디어 관련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로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소셜 특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랜 불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환점을 찾으려는 소셜상점 사장님들, 광명시 소셜상점 모두가 대박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봄이 오면서 산행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추웠다 따뜻해지길 반복하는 날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우내 얼었다가 녹고 있는 땅처럼 우리 몸의 인대나 근육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에 등산 계획 있으시다면 충분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로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